안녕하십니까. CJB 모닝와이드 목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으로 그토록 기다렸던 일상이 조금 더 가까워졌지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제 신규 확진자가 700명대를 기록하면서 방역당국의 빨간불이 켜졌는데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는 가운데 확진자가 급증할 경우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한다고 합니다. 네, 개인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둔 거리두기 개편안입니다. 방역수칙이 잘 지켜질 때 유지할 수가 있겠죠. 회식이나 모임은 자제하시고 방역수칙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모닝와이드 뉴스 시작합니다. 정부의 비수도권 적용 기준보다 일부 강화된 충북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하지만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에다 휴가철과 맞물려 재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안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1단계에서 일부 기준을 강화한 충북형 사회적 거리두기가 7월 1일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세계적인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도내 외국인 확진자 비율 등을 고려해 아직은 안심할 단계가 아니라고 본 겁니다. 정부안대로라면 비수도권은 사적 모임 제한이 해제되지만 충청북도는 모임 인원을 8명까지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단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 완료 후 14일이 지났다면 사적 모임 총 인원수에서 제외되고 직계가족 모임과 주소상 동거가족, 돌봄과 임종의 경우에는 인원 제한 없이 모일 수 있습니다. 100명 미만이던 행사와 집회는 300명 미만으로 확대됐고 스포츠 경기장 내 입장 가능 인원도 실내 30%, 실외 50%까지 완화됩니다. 하지만 새 거리두기 시행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전국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800명에 육박하며 지난 4월 이후 가장 많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자제됐던 모임이 활성화되고 여름 휴가철에 접어든 만큼 지역 간 다수의 접촉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수도권하고도 인접된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풍선 효과로 인해서 저희 충북 지역도 영향이 없다고는 할 수 없거든요. 저희 확진자도 지금 타 지역 간의 접촉을 통한 확진자가 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19 백신을 한 차례 이상 접종한 사람은 공원 등 야외 공간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됐지만 변이 바이러스 등 각종 위험 요소가 산재한 만큼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가 필요합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미완 상태인 청주도심 통과 노선을 확정짓기 위해 민관이 다시 신발끈을 동여맸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조건으로 내건 청주도심 노선의 경제성을 인정받고 조속히 노선을 결정짓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대전, 세종, 충북광역철도를 청주도심으로 유치하기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가 해단식 대신 활동 연장을 선언했습니다. 국토부가 경제성과 지역발전 영향 등을 따져 도심 노선과 기존 충북선 중 하나를 최종 선택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범대위는 신속한 타당성 조사와 노선 확정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광역철도가 청주 중심을 통과할 때까지 우리가 계속 정부를 압박하고 빠른 시일 내에 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쟁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난해 행복청이 실시한 비용 편익 분석에서는 청주 도심 노선의 경제성이 충북선보다 2배가량 높았습니다. 다만 분석 구간이 정부 세종청사에서 청주공항까지였습니다. 국토부는 대전, 세종, 충북광역철도의 시작과 종점인 대전 반석에서 청주공항 구간의 경제성을 다시 따져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북으로서는 도심 노선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증명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타당성 조사는 채 1년이 걸리지 않을 거란 전망입니다. 철도 노선을 경제성 하나의 잣대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만큼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정치권을 압박한다는 전략입니다. 국토부의 최적 대안 검토 추진해서 충청광역철도망이 청주도심 통과 노선으로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도민 시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충북 민관정이 미완에 그친 청주도심 통과 노선의 국가계획 확정을 위해 새로운 대정부 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CJB
구준혜입니다. 청주 도심에 철도가 깔릴 가능성이 열리면서 이제 관심은 청주시가 추진해온 트램의 운명에 쏠리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용역을 재발주하기로 했는데 도심 철도와 트램, 과연 청주시의 재정 여력이 충분할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조용관 기자입니다. 청주시가 지난해 11월 철도기술연구원에 맡겼던 트램 연구 용역을 다음 달쯤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도심 철도가 아직 확정된 게 아니어서 여러 경우의 수가 추가될 전망입니다. 우선 국가계획 최종 반영을 가정해 도심 철도는 대전과 세종을 가고 트램은 도시를 순환하는 상호 보완적 교통수단의 역할을 맡는다는 겁니다. 도심 전철 구간이 어떻게 그려지느냐에 따라 트램의 노선은 이후 결정됩니다. 또 충북선 활용으로 결정될 것에 대비해 트램 중심의 도심 교통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는 종전대로 진행됩니다. 기존의 충북선으로 가는 안과 도심으로 통과하는 안을 좀 가능성을 두 가지 방향으로 열어놨기 때문에 저희들 트램도 그 두 가지 방안에 대해서 서로 대응하는 그런 내용으로. 청주시는 전철과 트램을 상호 보완제로 함께 운영한다는 계획이지만 이 경우 동시 운영에 따른 지방비 부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오송에서 청주공항까지 22km 구간의 도심철도 설치비는 너댓 곳의 역사 신축비를 포함해 1조 4천억 원, 트램은 킬로미터당 200억 원 가량이 소요되고 운영비도 지방비가 투입됩니다. 국토부에서 뭐 부담제, 지방의 뭐 이런 운영비 이런 거든 기준을 좀 완화하는 거 그런 거를 기준을 다시 좀 거기도 변경하는 거 용역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도심철도 유치 과정에서 두 신교통수단의 공존에 합의했지만 막대한 재정 부담 문제는 여론 수렴이 필요해 보입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창원군 부용면 혹시 기억나시나요? 지금은 세종시 부강면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벌써 만 9년 전의 일입니다. 지금의 모습은 어떨까요? 홍우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2012년 창원군 부용면은 100년의 이름을 버리고 세종시 부강면이 됐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세월. 그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인구 증가세가 뚜렷한 세종시지만 이곳은 7만 2천 명 선에서 정체를 겪고 있습니다. 다만 원룸과 소형 아파트들이 우후죽순 들어섰습니다. 땅값은 청원군 시절보다 두세 배 이상 폭등했습니다. 세금 부담이 불만이긴 하지만 재산 가치가 높아졌다는 얘기로 빛과 그림자가 동시에 있습니다. 6배. 당연히 땅값 올랐던 게 세금 많이. 땅값은 많이 올랐다고 봐야지. 얼추 배는 올랐다고 봐야지. 최근 발전에 대한 기대 심리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신탄진에서 부강, 조치원역을 잇는 충청권 광역철도 2단계 사업이 계속 추진되고 지난 5월에는 행복도시와 부강역을 잇는 신설도로도 개통됐습니다. 주민들 피부에 와닿는다 이렇게 그 정도는 아니지만 앞으로 만약에 세종시가 이제 계속 발전하고 있잖아요. 이제 팽창하고 한다면 이제 아무래도 접근성이 가장 좋은 부강면에 파급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충북도민에게 부용면은 시집을 보낸 딸과 같이 애틋한 존재입니다. 당시 정원군에서는 왜 우리가 희생을 해야 하냐며 반대의 목소리도 많았지만 결국 신행정수도 건설을 통한 국토균형 발전이란 대의에 승복했습니다. 지방자치 도입 이후 자치단체가 땅 한 평을 양보하기란 쉬운 노릇이 아닙니다. 세종시와 청주시가 상생의 길을 함께 걸어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충주시의 수건 사업 중 하나였던 동량대교 건설이 사업 추진 10여 년 만에 어제 개통했습니다. 그동안 주민들은 시내로 가려면 강을 건널 다리가 없어서 수킬로미터를 돌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불편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주시 동량면에서 70년 넘게 거주해온 김기창 씨는
어릴 적부터 시내로 나가려면 한참을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직선 거리로 가면 금방인데 강을 건널 수 있는 다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이 충주댐 아래쪽에 위치한 충원교나 목행대교를 통해 이동하면 거리가 3.5km가량 늘어 차로도 5분 이상이 더 걸리기 일쑤였습니다. 이 다리가 없는 관계로 굉장히 동양면 사람들은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충주 용탄동과 동량면을 잇는 동량대교가 준공식을 갖고 전면 개통됐습니다. 첫 삽을 뜬 지 3년 만으로 총 사업비 347억 원을 투입해 교량 길이 326m, 왕복 2차선으로 조성됐습니다. 예기치 않은 우기 같은 것이 잦았는데 그런 걸 철저한 안전관리 대책을 세워서 무사하게 완공하게 되었습니다. 추진부터 완공까지 10년 넘게 걸리는 등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충주시는 이번 개통을 계기로 지역 도로망을 확충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여기에서 연수동까지 이어지는 터널형 도로가 뚫리고 동량면에서 산척의 동충주 산단까지의 기존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이 계속될 겁니다. 또 충주시는 인근 지역이 산업과 주거가 어우러진 준시내권 역할을 해내는 등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충청북도는 공직자 부동산 투기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개발 예정지 주변 땅 투기 의혹이 있는 소방직과 5급, 7급 등 직원 3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소방직 공무원은 청주 오송 3생명과학단지 내 토지를 주민공람일 이전에 구입해 벌집을 짓는 등 투기 의심자로 분류됐고 청주 넥스트폴리스 탄단 토지를 구입한 7급 역시 비슷한 이유로 수사 의뢰됐습니다. 또 5급 공무원은 넥스트폴리스 산업단지 토지를 공동 취득한 뒤 도의회 사업승인쯤 관련 부서에 근무하면서 주민공람 전 일부 산지 개간 허가를 통해 토지 가치를 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부터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충청북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주민 참여와 사회적 약자의 보호, 도민의 재산 보호 등 3가지를 출범 초기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기헌 초대 충북자치경찰위원장은 지역사회와 연계를 강화해 충북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